여름의 한가운데 나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북도 진안군의 작은 마을로 내려왔다. 어릴 적 매년 방학마다 찾아오던 외할머니 댁,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어쩐지 그 해엔 예전보다 훨씬 더 고요하게 느껴졌다. 엄마는 이번 여름도 혼자 보내라고 했다. 나는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사실은 이 고요함을 그리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할머니 댁은 낮은 돌담에 둘러싸인 전통 한옥이었다. 마당 끝에는 작은 헛간이 있었고 그 안엔 하늘이라는 이름의 말이 살고 있었다. 흑갈색의 광택나는 털과 길고 유연한 목을 가진 말, 그는 마치 사람처럼 조용하고도 진중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그에게 말도 안 되는 비밀을 속삭이며 유일한 친구처럼 대하곤 했다. 나도 모르게 그의 곁에서는 진심만 남았다. 그날 저녁, 하늘이 번개에 놀랄까봐 걱정이 되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은 어딘가 불안한 소리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나는 마당에 나가면서 야은디 낸 소재의 한복 원피스를 걸쳤다. 하늘색 치마는 무릎 위까지 올라왔고 속엔 야은 시스루 레이스 속바지만 입었다. 편안함과 함께 어딘가 남몰래 기대하는 듯한 긴장감이 있었다. 손전등과 함께 헛간 문을 밀었을 때 나는 그가 평소보다 더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느꼈다. 하늘은 내 발소리에 반응하듯 고개를 들더니 조용히 울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그의 옆에 있는 여물통은 비어 있었다. 아차 하는 마음에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나왔다.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너무 사람 같아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돌아서려는 찰나 헛간 문틈으로 한 줄기 바람이 들어왔고 내 치맛자락이 살짝 들려 올라갔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평소 같으면 거리감을 두던 그가 마치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다가왔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내 손이 그의 목을 쓰다듬자 그는 눈을 감고 몸을 맡겼다. 그 따뜻함에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숨결이 내 허벅지 가까이 닿았을 때 나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무서움보다는 호기심, 불안보다는 묘한 친밀함. 그리고 그건 내 안에 어떤 오래된 감각을 자극했다. 나는 조용히 옆에 있던 오래된 나무 상자에 앉았다. 치마 자락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로 흘렀고 다리를 꽂아 허벅지가 드러났다. 그는 조용히 내 앞에 섰다.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하늘아, 우리 왜 이렇게 가까워졌을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벽에 걸린 말빗을 꺼내 그의 갈기를 천천히 빗기 시작했다. 긴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감각. 그의 갈기 속에 내 손이 스며들 때마다 심장이 더욱 요동쳤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헛간 안엔 우리 둘뿐, 바람 소리도 멀어진 느낌. 내가 마지막 갈기 끝을 매만질 즈음, 하늘은 고개를 돌려 내 무릎 위에 조용히 머리를 얹었다. 그 무게감이 너무나 사람 같았다. 나는 그대로 그의 귀 뒤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우리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다. 그건 사랑도, 우정도, 단순한 애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연결.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내 몸엔 그의 체온이 남아있었고 머릿속엔 그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꿈속에서조차 나는 하늘 앞에 서 있었고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나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아침밥을 먹으며 외할머니의 잔소리를 흘려듣고 오빠처럼 대해주는 옆집 순재 오빠와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뭔가 달라졌다. 내 안에서, 그리고 하늘과 나 사이에서.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다. 그와 있던 그 밤 이후 나는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점심즈음 나는 창밖의 헛간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다. 하늘의 헛간 벽, 그 안쪽 위편에 어렴풋이 뭔가 그림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다. 창밖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눈동자 같은 형상. 나는 그 순간 어젯밤 꿈에서 본 흰 옷을 입은 여자의 시선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아 식은땀이 났다. 밤이 되자 나는 전날보다 더 조심스러워졌다. 평범한 원피스 대신 야은 리넨 소재의 베이지비 치마와 민소매 상의를 골랐다. 속옷은 가벼운 누드톤 브라렛과 짧은 속바지, 그리고 발에는 할머니가 물레방앗간에서 사준 천연 린넨 슬리퍼.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복장이었지만 거울 속 나의 모습은 어딘가 달라 보였다. 머리는 반묶음으로 말아 올렸고 입술엔 은은한 자주색 틴트를 발랐다. 밤 11시, 집안이 조용해진 것을 확인한 후 나는 마당을 지나 헛간으로 향했다. 헛간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공기조차 익숙하고 뜨거웠다. 하늘은 이미 문 근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내 발걸음 소리를 듣고 나왔다는 듯. 하늘아, 나는 낮게 속삭였다. 그는 내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코끝으로 내 팔을 살짝 건드렸다. 내 피부에 닿은 그의 숨결은 마치 전류 같았다. 나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무언가 그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간절함을 읽었다. 나는 헛간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담요를 깔고 그 위에 앉았다. 치마 자락은 자연스럽게 퍼졌고 하늘은 조심스럽게 내 곁에 다가와 내 무릎 위에 머리를 올렸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내 허벅지를 천천히 데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했어? 나 이상한 걸까?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 헛간 안의 공기가 변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우리 둘만 남은 듯한 느낌. 나는 손을 들어 그의 귀 뒤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작은 동작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갔다. 갑자기 그의 눈동자가 내 눈을 깊이 바라봤다. 나는 마치 그 눈에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 안엔 나도 몰랐던 내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눈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조용히 말했다. 우리, 뭐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 그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고, 그 순간 그의 숨결이 내 목선에 닿았다. 한순간 소름이 온몸을 타고 흐르더니 나는 참을 수 없이 떨려왔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다. 그리고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징조. 그때 헛간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도 순간 긴장하며 귀를 쫑긋 세웠다. 우리는 둘 다 말없이 그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 순간 벽에 그려졌던 눈동자 문양이 살짝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일어나 그 문양 앞으로 다가갔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정말로 그것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다. 검은 잉크처럼 번진 원형 안에 정교하게 그려진 눈동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가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가늘게 새겨져 있었다. 마치 고대의 주문처럼. 돌연히 하늘이 짧게 울었다. 나는 놀라 돌아보았고 그는 문 옆에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눈 속에는 마치 가지 말라는 말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이마에 이마를 대었다. 그 따뜻한 감촉에 눈물이 날 뻔했다. 우리는 오래도록 그렇게 서로 기대어 서 있었다. 그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엔 더 선명했다. 하얀 치마를 입은 여자가 헛간 안에서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내 이름을 알았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하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하루 종일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이모는 사춘기 다시 왔니? 라며 웃었지만 나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헛간을 생각하고 있었다. 점심도 거의 먹지 않았다. 머릿속엔 전날 밤의 그 눈동자 문양과 하늘의 눈빛, 그리고 꿈속 여자의 목소리가 머무르고 있었다. 저녁 무렵, 나는 조용히 방 안에서 옷장을 열고 가장 단순하지만 눈에 띄는 옷을 골랐다. 연보라색의 얇은 니트 원피스. 소매는 길고 목까지 올라오는 형태였지만 몸에 딱 맞아 실루엣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속옷은 베이지 톤의 슬립형 브라와 얇은 팬티. 머리는 낮게 묶었고 뒤에는 자개로 만든 작은 귀걸이를 달았다. 발에는 흰색 플랫 슈즈.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은밀한 의도가 담긴 차림이었다. 밤 10시가 되자 나는 마치 정해진 의식처럼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어두운 마당을 지나 헛간으로 향하는 길, 오늘따라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이 달빛이 강하게 비추고 있었다. 풀잎이 흔들리는 소리조차 선명하게 들렸다. 헛간 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가 나를 감쌌다. 마른 풀, 나무, 그리고 따뜻한 숨결이 섞인 향기. 하늘은 어두운 공간 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나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섰다. 기다렸지. 나지막이 묻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 몸을 움직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손끝으로 그의 목을 쓰다듬었다. 오늘은 그의 몸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 것처럼. 나는 벽 쪽에 있던 헌 담요를 꺼내 바닥에 펴고 조심스럽게 그 위에 앉았다. 하늘은 내가 앉자 곧바로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머리는 내 어깨에 조용히 얹어졌다.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쳤고 나는 몸을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의 체온이 내 몸으로 전해졌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그의 몸짓을 느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그의 등에 올려 쓰다듬었다. 그 순간 뭔가 내 안에서 깨어나는 듯한 감각이 퍼졌다. 그것은 욕망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름.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이었는지 잊게 만드는 깊은 감정. 그때 벽 쪽에서 또다시 무언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소리에 반응해 고개를 돌렸고 눈동자 문양이 약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서 작은 기호들이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마치 살아있는 듯했다. 나는 담요 위에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다. 하늘은 그런 나를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내 옆으로 다가와 내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말이 입을 맞추는 일은 흔하지 않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말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이해하고 있었다. 하늘아, 우리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 말에 그는 눈을 감고 잠시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벽 쪽의 문양 앞에 걸어가 고개를 숙였다. 마치 무언가를 경배하는 모습처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곁에 섰다. 그리고 그 문양 앞에서 나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상하게 그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다. 그건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 순간 갑자기 헛간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으로 스며드는 찬 기운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봤고 헛간 구석에 뭔가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흰 옷을 입은 여자. 그녀는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다. 그리고 입술이 열렸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입모양을 읽었다. 마지막 준비. 여자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공기조차 무거워졌다. 하늘은 조용히 나를 돌아보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끝나가고 있었다. 혹은
막 시작되려는 것이었다. 해가 지기 전부터 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준비를 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무언가 더 엄숙한 느낌이 필요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한복 스타일의 모던 드레스를 꺼냈다. 검은색 저고리 스타일의 상의와 안쪽이 살짝 비치는 길고 하얀 치마. 옷은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움직일 때마다 실루엣이 흘러내리는 듯한 곡선을 만들었다. 속옷은 입지 않았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나는 순수하게 그리고 완전히 열린 상태로 그곳으로 향하고자 했다. 뒤에는 작고 붉은 산호 귀걸이, 손목엔 외할머니의 묵주 팔찌 하나만 걸었다. 발은 맨발. 흙과 풀을 그대로 느끼고 싶었다. 밤 11시.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나는 하늘을 보았다. 별이 맑게 떠 있었고 달빛은 마치 무대를 비추는 조명처럼 헛간을 밝히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그건 누군가가 만든 게 아니라 나와 하늘이 선택한 순간이었다. 헛간 문은 내가 손을 대기도 전에 살짝 열려 있었다. 문을 밀자 안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고 밝았다. 구석에 걸린 작은 등불이 은은한 주황빛을 퍼뜨리고 있었고 벽에 그려진 눈동자 문양은 아예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늘은 이미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몸은 마치 조각상처럼 정적이었고 눈빛은 깊고 맑았다. 나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 속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문을 닫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나왔어. 속삭이듯 말하자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입술이 내 손끝에 닿았다. 이번엔 분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행동이 아니었다. 나를 인식하고 내 존재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의식이었다. 나는 그와 마주선 채 눈을 감았다. 숨결이 내 목선에 닿을 때마다 가슴 안쪽이 타들어가는 듯한 기분. 그리고 그 열기는 마치 전생에서 이어져 온 것처럼 익숙했다. 우리는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천천히 그의 옆에 앉아 담요를 펴고 그 위에 무릎을 꿇었다. 치맛자락은 허벅지를 넘어 흘렀고 맨살이 조용히 공기와 닿았다. 하늘은 나를 따라와 조심스럽게 내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나는 손을 그의 갈기 속으로 천천히 넣었다. 감각은 너무 부드럽고 따뜻했다. 마치 살아 숨쉬는 비단 같았다. 이제 알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그냥 말이 아니야. 너는 문이야. 너는 열쇠야. 그 순간 헛간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바람은 없었지만 등불이 춤추듯 흔들렸다. 그리고 벽의 문양이 크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이 나와 하늘을 감쌌고 나는 무릎을 꿇은 채 눈을 감았다. 빛 속에서 나는 다시 그 여자를 보았다. 흰옷, 긴 머리, 맨발. 그녀는 내 앞에 나타나더니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눈 안쪽에서 불꽃이 튀는 듯한 감각이 들었고 무언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기억, 감정, 그리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연결의 이미지. 나는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다. 하늘은 여전히 내 무릎에 머리를 얹고 있었고 벽의 문양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내 허벅지 안쪽에서 은은하게 무엇인가가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치맛자락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벽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눈동자.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내 안의 일부였다. 그때였다. 헛간의 문이 다시 열렸다. 나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고 그 문 틈으로 한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다. 검은색 한복 바지와 흰 고름, 그리고 길고 날카로운 눈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드디어 깨어났군요.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검은 눈동자,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하얀 고름 위로 빛나는 자개 단추. 그는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비현실적인 기운을 뿜어냈다. 내 심장은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다려온 것 같았다. 당신은 누구죠?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왔다. 그의 움직임엔 서두름이 없었다. 하늘은 내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도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예정된 절차처럼. 내 이름은 민듀. 너의 기억 속에 있던 사람이야. 내가 잊고 있던 약속을 지키러 온 자. 그의 말에 내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잊고 있던 약속? 그는 내 앞에 멈춰 섰고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곤 손을 내밀었다. 자, 눈을 감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닿는 순간 내 몸속 어딘가에서 고동이 울렸다. 나와 하늘, 그리고 이 남자, 우리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순간 헛간의 벽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밝은 빛이 터졌다. 눈을 감았지만 그 빛은 내 두 눈꺼풀 너머로도 스며들어왔다. 나는 정신을 잃은 듯 붕뜬 상태가 되었고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과거의 장면들이 내 앞에 펼쳐졌다. 오래전 나는 지금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름도 장소도 다르다. 나는 흰 옷을 입고 들판에 서 있었고 내 곁엔 하늘과 똑같이 생긴 말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의 옆엔 밀류. 지금과 똑같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인간과 짐승, 그리고 열쇠가 하나가 되는 고대의 의식. 그것은 지식과 감각, 시간을 넘나드는 문을 여는 것. 나는 이미 그 의식을 한 번 치른 존재였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헛간 안에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벽은 무너졌고 위엔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밀유는 내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손바닥을 펴 보였다. 그의 손 위에는 작은 검은 구슬 하나가 떠 있었다. 그리고 그 구슬 안에는 내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웃고 있지 않았다. 무표정한 텅 빈 눈동자에 내가 거기 있었다. 이건 너의 또 다른 자아야. 넌 이걸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선택해야 해. 그의 말에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 선택은 단순한 생존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의 선언이었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 구슬을 그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순간 구슬은 내 손 위에서 천천히 녹아들었고 검은 안개처럼 내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안개가 흩어지는 순간 나는 모든 걸 기억했다. 나는 원래 여기 있던 존재였다. 이 마을, 이 말, 이 남자 모두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잊고 있었고 다시 돌아온 것이다. 눈을 떴을 때 하늘이 내 얼굴을 핥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나는 그의 머리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밀유는 조용히 뒤를 돌아 떠났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다.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시작해야 할 진짜 의식이 펼쳐질 것이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는 떨리고 치마는 흙에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맑았다. 하늘과 함께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서 있었다. 그리고 내 허벅지 안쪽의 문양은 이제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이었다. 내가 선택한
그리고 다시 열린 세계의 시작이었다.